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매번 특강을 들으면 이런 프린트들이 나가요. 그래서 이런 프린트는 어디에다가 놓냐면 책 바로 뒤에 그 표지 있잖아요. 표지 앞에 그 스테이플러로 찍어 놓고 본인들이 이제 다음에 와서 우리가 매번 데일리 테스트 또 보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때 한번 다시 복습할 수 있게. 왜냐면 이 내용들은 이제 시제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시제에 무슨 내용이 있었더라 라고 했을 때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특강 교재 뒤에 이 A4 용지 잘 붙여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일단은 이제 1주차 시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영작은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서 충분히 같이 했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거는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시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진행 시제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빈칸들은 나중에 백지 테스트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우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현재 시제가 일단 4가지의 경우에 사용이 돼요. 그냥 단순히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변의 진리, 뭐 과학적인 사실이라던가 아니면 추억적인 아이들이라던가 뭐 1 플러스 1은 2 이런 거 할 때도 얘를 과거 시절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1 플러스 1이 2였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런 경우에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항상 10시에 잠을 자. 10시에 잠을 뭐 그냥 항상 가는 거죠. 항상 습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주면 돼요. 일단 민지가 그 노란색을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의 취향이고 일반적인 사실인 건데 민지가 어제 노란색을 안 좋아했다가 오늘 갑자기 노란색을 좋아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늘 그런 노란색을 안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도 현재 시제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가 항상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내용이 옆에 예문인데 그것도 항상 현재 시제로 써다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절 우리가 여기에 부사절이 갑자기 등장해서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이제 다시 같이 정리를 하자면 when이나 if 같은 경우에 이제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기억이 나죠. 이런 경우에도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will이라는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이렇게 부사절일 때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일이라도 가끔 현재 시제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요. 예를 들면 영화가 곧 지금 4시 반인데 5시 반에 오늘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영화 5시 반에 시작할 거야. 이지만 영화 5시 반에 시작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현재 시제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다음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옛날에 일어나서 그대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중요한 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과거 시제를 쓰자는 말이고요.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미래 시제로 표현을 하는데 will이랑 be going to는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얘네들 뒤에 항상 동사 원형 써준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미래 시제에 이 두 시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 시제도 가까운 미래 정도는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이도 우리 영작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개념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고요. 진행 시제는 항상 be 플러스 현재 분사가 기본 형태인데 거기서 이제 비동사가 시제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라고 부르는 건 비동사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은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시점, 그게 발생하는 시점에서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상태가 아니에요. 진행을 봤을 때는 어떤 동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구나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책을 읽는 중이야. 우리 책을 읽고 있는 그 동작이 그려지죠. 그럼 진행 시제를 써도 돼요.
그거 외에도 이제 아까 얘기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것도 be going to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을 써도 미래지만 여기에 is visiting이라고 써서 이제 다음 주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큰 문제는 없다는 뜻이에요. 고치지 말고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과거 진행 시제 같은 경우에도 비동사가 과거예요. was not were.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 이렇게 나오죠. So he was listening to music when I got there. So when이 같이 있으면 뒤에 과거 동사가 있으면 과거 시제다. 미래 진행 시제는 이제 미래라는 시점에 진행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when이 있다고 무조건 과거가 아니라 when 안에 있는 이 동사가 지금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아, 과거 시점에서 진행된 일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건데 이제 when에서 이 밑에 있는 문장을 끊었을 때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현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행 미래를 나타내주는 UI를 같이 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의미상으로도 너가 지금 집에 왔어. 내가 요리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너가 집에 오면 앞으로 집에 오면 내가 그때면 아마 저녁을 요리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 시제와 같이 쓸 때 뒤에 있는 when 뒤에 있는 I는 현재 시제를 써도 괜찮다. 일단 주의하는 경우는 진행 시제를 쓸 수 없는 경우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진행은 사실 어떤 동작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동작이 아니라 상태인 경우에 쭉 유지되는 상태야 동작의 어떤 동요라든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쭉 있는 거예요. 쭉. 그러면 걔네들은 진행 시제를 쓸 수가 없어요. 특히나 첫 번째로 소유. 한국어에서 나 차 뭐 비싼 차 가지고 있어. 뭐뭐 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거기서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내가 지금 진행으로 이걸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내 거였어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쭉 유지되는 상황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진행처럼 해석을 해도 진행 시제를 쓰면 안 돼요. 그다음 밑에 있는 것도 괜히 원한다. 답을 알기를 원해 라고 하지 답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진행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고의 인지 상태 원하고 있다는 뜻 자체가 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중이야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이런 want 같은 경우 뭐 need 같은 경우 전혀 진행 시제와 같이 쓰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감각 동사 같은 경우에도 feel, smell, see 같은 경우에는 this clothes is feeling soft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람이 주어면 사람은 뭐 볼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뭐 가끔 뭐 느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어가 this clothes잖아요. 그러면 이건 옷이에요. 옷이 어떤 주체를 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옷이 정말로 부드럽게 스스로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옷이 그냥 부드러워 라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절대로 ing를 쓰면 안 돼요. 이건 사실 조금 문맥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고요. 감각동사 같은 경우 특히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항상 진행 시제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가끔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감정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진행 시제 안 된다고 많이 배울 거고 이제 원칙적으로도 그게 맞는데 사실은 이제 감정이라는 것도 이제 뭐 옛날에 안 좋아했다가 지금 좋아하고 뭐 지금 좋아하는 중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구어체에서는 있기 때문에 구어체에서는 조금 용인이 되는 편이지만 누가 일일이 막 이걸 잘못 얘기했어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용인은 되지만 어떤 본인의 진행 중인 상태를 얘기하고 싶을 때만 그렇게 쓰는 거고 문법에서 원칙적으로는 감정, 감각동사 이런 것들은 진행 시제가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이제 have가 가지다 어떤 소유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먹다나 보내다라는 의미를 문맥상으로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행 시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저녁을 먹는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먹는다는 어떤 동작이 그려지죠. 지금 막 먹고 있는 거고 좀 있으면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이런 잠깐 일어나다가 멈추는 일 이런 건 진행시제 써도 돼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이것도 내가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을 잘 보내고 뭐 이따가든 집에 돌아가든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진행시제 쓸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배운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현재 완료를 같이 쓰는데 형태는 have, has 플러스 과거 분사죠. 이제 축약을 하면 저렇게 되고요.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have, has not 과거 분사. 의문문은 have, has 주어 과거 분사.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현재, 과거, 미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럼 걔네들이랑 이 현재 완료 뭐뭐 했다 둘 다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데 영작을 할 때 어떻게 비교할까?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할까라는 뜻이에요. 비교를 하자면 제가 사실은 현재 완료를 쓰는 이유, 영어에서 쓰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써주는 거고요. 두 개를 의미상으로 한국어는 완전 똑같이 해석이 돼요. 내가 자전거 잃어버렸어. 내가 자전거 잃어버렸어. 근데 실제로 영어에서 듣는 사람은 이 시제가 두 개가 다르게 사용이 되면 다르게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bike라고 했어. 그럼 그건 그냥 끝난 거야. 그대로. 그럼 지금 어땠어? 지금 상태를 전혀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I have lost my bike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썼으면 아, 너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또 자전거가 없어서 지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하겠죠. 현재 완료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사실은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과거 시점만 써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last, yesterday, then, 그 다음에 when, 그 다음에 when 뒤에 이제 사실 주어 동사가 있는 거예요. 접속사니까. in 플러스 과거 연도. 이런 식으로 쓸 때는 특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경우는 절대로 현재 완료와 같이 쓰이지 않는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고요. 현재 완료 용법 4가지, 요거는 이제 같이 보면 되는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요. 완료는 해석이 뭐뭐를 막 했다 라고 그냥 해석이 되죠. 완료했다. 그래서 당연히 3가지 같이 쓰이는 부사구로 우리가 얘가 완료해요 라고 구분을 하는데 이제 의문문과 부정문 주로 문장의 맨 끝에 쓰이는 건 예시고요. 예상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을 때는 이미 already라는 걸 써요. 마지막에 막 방금 이런 뜻은 just라는 아이가 가져가서 쓰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들 쭉 봐주고요.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했다 아니라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같이 쓰는 아이는 당연히 뭐 before 있을 수 있고 긍정문에서 ever, 부정문에서 never, once, twice, 그 다음에 뭐 times 이렇게 가겠죠.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런 식으로. 난 계속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왔었다라는 의미예요. 계속은 기간이랑 같이 쓰이잖아요. 기간이랑. 그래서 for은 동안이란 뜻이고 since는 이후라는 뜻이었고 마지막에 의문문에서 쓸 수 있는 거 얼마나 오래, how long에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요 차이도 좀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결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잃어버렸다. 해석은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do나 come이나 lost나 뭐 forget이나 go나 이게 대표적인 동사들이고요. 뭐 live 같은 경우에 떠나다 이런 동사도 충분히 결과에 같이 쓰일 수 있어요. 아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을 때 have been to 뒤에는 장소 명사가 오는데 2가지 이제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했죠. 해석을 했을 때 have been to는 어디 가버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경험이고요. 갔다 왔었다, 가본 적이 있다. have gone to는 가버린 거라서 얘는 이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리고 없다는 의미로 뭐랑 같이 못 쓰냐면 I나 you, 1인칭 주어와는 같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주고 이제 사실은 이런 빈칸 뚫려져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백지 테스트를 한번 봐요. 그래서
불러주는 그 빈칸을 채워가지고 백지 테스트까지 마무리하면 돼요. 네, 조금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면지를 꺼내서 한 번 정도는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일단은 이제 아까 우리가 같이 얘기한 내용 간단하게만 같이 볼 건데, 우리가 시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제가 있었잖아요. 현재 시제를 써야 하는 경우 네 가지를 옆에다가 쭉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를 써야 하는 경우 네 가지, 한 가지, 여기는 한 가지였고, 그 다음에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어떤 게 있었고, 어떤 시제와 어떤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쓸 수가 있다. 형태는 일단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어떤 절이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본인이 생각나는 거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밑에 여기 써서 요건 굳이 안 써도 되고, 우리가 이제 진행 시제 배울 때 진행 시제 형태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 시제를 쓸 수 없는 동사 어떤 게 있는지 일단 5가지 옆에 쭉 적어보면 되고요. 대신에 그 중에서 have라는 동사가 어떠한 의미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진행 시제가 가능하다. 그 내용이 있었고, 현재 완료 용법 4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용법 4가지. 그 다음에 같이 쓰이는 부사나 동사 있으면 쭉 써주고요. 있는 거 다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이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영상 잠깐 멈추고 본인이 생각나는 거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5가지가 있어요. 조금 더 힌트를 주자면 과거 시제만 써야 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쭉 5가지 써주고요. 마지막으로 구분을 할 때 가본 적이 있다랑 가버리고 없다가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2가지 영어로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 형태를 적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했으면 이면지나 본인이 문제 푼 것들 가지고 와서 확인 받으면 되겠네요.